안녕하십니까. 한국자금세탁 방지 전문가협회의 정지열입니다. 오늘은 금융회사의 바스프 AML 위험평가 근거 및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은행 AML 섹션 KYC 유닛 리더로 있으며 한양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박사 4기 과정이 있고 성균관대 경영연구소 AML 과정 교수와 과기부 정보통신진흥원 전문위원 그리고 경찰수사연수원 외래 교수로 자금 추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과 한국금융연수원 강사로 AML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특정금융정보법 감독 규정을 알아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설명해 드리고 은행들의 위험평가 방법론과 은행의 업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는 거래소분들에게는 사업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며 또한 은행 직원들은 업무가 생소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와 은행 직원의 업무 처리 시 참고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RBA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의 조치 RBA 규정과 바스프에 대한 KYC 확인사항, 그리고 바스프에 대한 거래 거절 및 종료의 경우와 실명 확인 입출 계정 확보 의무 예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금융회사의 조치 규정입니다. 법 제5조 금융회사의 조치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 체계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리스크 RBA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로 표현되고 있으며 시행령상 금융회사의 바스프 평가 기준의 근거 조항이 됩니다. 자금 사탁 행위와 자금 사탁 행위의 예방 방지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 의해서 그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스프에 대한 KYC 확인 사항입니다. 법 제5조 2 제1항 내용이며 고객이 가상 자산인 경우에 다음 항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원사항, 실제 소유자, 자금 원처 및 거래 목적, 그 다음에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또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직권 말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1과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 권한 사항으로서 예치금과 고유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ISMS를 획득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을 시 금융회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제5조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스프에 대한 거래 거절 및 종료 상황입니다. 법 제5조 2 제4항으로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을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 확인 등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및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ISMS나 신명항 입출 계정이 사실이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진의 금융 범죄나 범죄 경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밖에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바스프에 대한 거래 거절 및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 예외 조항입니다. 신고 수리 불가 항목으로 통상의 경우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어, 계정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고 수리가 불가하나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감독 규정에 피아트, 버퍼와의 교환이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상계좌에 관한 규정은 금융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안 제12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안 12조의 2, 그리고 실명계정 개시 기준 안 제12조의 8 점검사항 및 확인평가입니다. 각 금융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안 제12조는 시행령 제12조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항 제5호로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할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갖다가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12조 28 제2항 후단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의 수리를 조건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 2 마스크에 대한 신고 불수리에 관한 사항 제2항의 2항을 보면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음, 수협은행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이 실명계좌 개시를 할 때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 8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등 제1항에 해당되는데 금융회사 등은 법 제7조 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그 다음에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금융범죄 경력 및 직권 말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실명 계정 개시 기준의 확인 및 평가입니다. 시행령 제12조의 8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등 제2항에는 또한 금융회사 등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축한 절차 및 업무 지침 등을 확인하고 법 제5조의 제3항 1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이 내재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즉 RBA에 따른 점검을 말합니다. 제3항은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 제7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질 걸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은행이 조건부로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정금융정보법 감독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감독 규정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 예외 안 제27조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과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말한다.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굳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파 피아트하고 교환이 없는 코인 간 거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발급 확인자는 은행의 보고 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 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 서류에 보면 실명 확인 인출 계정 발급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로 행정 지도 사항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 가상 계좌와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 표지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과 관련 은행의 주요 확인 사항,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불필요한 업종과 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번 읽으셨을 겁니다. 신고 심사 매뉴얼의 서류 접수 시 주요 점검 사항을 보시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항목의 주요 확인 사항에 발급 확인서상의 발급 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5개 있습니다. AML CF 위험 평가 결과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는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계법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그 다음에 고객별 거래 내역 분류 관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첨부 서류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은행의 보고 책임자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단계에 보시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것이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 기간 등 확인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심사 항목은 이미 특근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신고 심사 매뉴얼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계좌 발급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수협은행 등입니다. 다음은 특금 법령에 따른 은행의 위험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위험평가 방법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공동 체크리스트 방식과 외국계 S은행의 환거래 은행 평가 방식, 그리고 코피오 RBA 평가 방식입니다. 먼저 은행연합회 공동 체크리스트는 현재 컨설팅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와 N은행이 A 컨설팅 업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방안인 외국계 S은행의 환거래 은행 평가 방식입니다. 외국계 선도은행의 의견은 금융위원회 공청회 때 언급되었는데 S은행의 정상문은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 세탁 리스크가 높은 거래이기 때문에 환거래 계약에 준하는 취급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거래 계약과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가진 가상자산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효석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업무 방법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별도의 기준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S은행 정상무가 말한 환거래 계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거래 계약이란 은행, 환거래 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환거래 서비스를 고객의 은행, 환거래 요청 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거래 은행은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금 세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환거래 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은행과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 이하 위장은행이라 한다와 다른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환거래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위장은행이 환거래 요청은행이 환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에 좀 더 자세히 그 코피오 업무 규정을 살펴보면, 환거래 은행은 환거래 계획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환거래 요청 은행에 대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거래 요청 은행의 지배 구조, 주요 영업 활동, 주된 소재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영업 또는 사업 성격을 확인하고,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서 환거래 요청 은행의 평판, 자금 세탁 등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 대상의 여부를 감독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며, 환거래 요청 은행이 주요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조치와 환거래 요청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의 통제 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환거래 은행 및 환거래 요청 은행 간 자금 세탁 방지 등 각각 책임을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거래 은행은 환거래 요청 은행이 자신의 고객에게 환거래 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이하 대리 지불 계좌라 한다가 환거래 계약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거래은행이 대리 지불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과 환거래 요청은행과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과 관련된 정보 제공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S은행의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더북 쉐어링을 요구하는 업체는 위장은행으로, 그다음에 오더북 쉐어링은 대리 지불 계좌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코피오 RBA 평가 방식입니다. 코피오는 2018년 12월에 AML CFT 관련 위험 평가 및 위험 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AML 제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 관리로서 1번 위험 평가 절차와 위험 개선 조치 이행으로 구분되고, 위험 평가 절차에는 위험 식별 및 분석, 내부 통제, 위험 평가 주기, 위험 관리 조직 구성에 기술되어 있고, 위험 개선 조치 이행 사항으로는 총 6가지로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교육 및 성과 관리, 지속적인 위험 평가 및 피드백, 독립적인 감사, 경영진 책임 및 이사회 보고, 보안 위험 평가 및 관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코피오의 AML 제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 평가 지표를 따르면, 은행은 위험 지표 관리를 운영 위험 지표 100여 개, 고유 위험 지표 50여 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의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절차를 설명드리고, AML CFT 위험 식별 확인서와 서면 조사서를 통한 기본 업무 점검과 시스템 점검, 그다음에 AML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설명드리고, 현재 AML CFT 위험 평가 모형으로 A사의 모델과 고유 위험, 운영 위험으로 구성된 평가 모형 및 코피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심사 절차는 바스프가 지금 계좌 개설 신청을 은행의 펀뱅킹 파트에 신청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펀뱅킹 파트는 사업 목적 및 적정성을 점검하고, 적정성 점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ITIS 파트, 그러니까 IT 파트에 정보보호 점검을 요청을 하게 되고, 정보보호 점검에 이상 사항이 없으면 AML 파트에 AML 점검을 요청하게 됩니다. AML 점검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가상계좌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수령을 하면 바스프는 가상자산 사업을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 접수하게 됩니다. 각 파트에서 필수 검토 내용을 보면, 펀뱅깅 파트에는 시행령에 따른 예치금 구분 관리와 신고 불수리 요건, 내규에 따른 가상계좌 이용 계약서를 확인 진구하고, ITIS 파트에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고객별 거래 내역 분리 상황, 그 다음에 정보보호 업무 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며, AML 파트는 AML 위험 식별 분석 평가를 코피 업무 규정과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은행의 AML CFT 위험 식별 일로서 가상자산 취급업소 확인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업체의 기본적인 현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는 은행의 AML CFT 위험 식별 두 번째로서 바스프의 AML 시스템을 서면 조사서를 통해서 기본 업무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됩니다. 화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화면은 조사서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라 은행의 AML CFT 위험 식별 세 번째는 바스프의 AML 시스템 조사서로서 보안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서비스의 연속성 등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은 AML 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 세탁 위험 체크리스트입니다. 낮은 검증 수준 또는 기초 점검 수준으로 이 체크리스트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보시면 유사성 검토, 고유 위험 평가, 그다음에 통제 효과성 평가, 그다음에 고유 위험의 평가 결과 및 통제 효과성의 평가 결과, 그래서 총체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를 식별하게 됩니다. 다음은 A 컨설팅사의 모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금 세탁 위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통제 효과성, 내부 통제 효과성으로 차감해서 그 잔여 위험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자금 세탁 위험 평가는 MLTF 평가로서 고객, 상품 및 서비스, 국가, 채널,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통제 효과성으로서는 CDD, 거래 모니터링, 교육, 내부 감사, 유지 필터링을 종합해서 통제 효과성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 위험 매트리스를 통해서 잔여 위험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A사의 모델이 자금 세탁 위험에서 통제 효과성을 차감하는 방식이라면, 코피우의 모델은 고유 위험과 운영 위험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고유 위험에는 고유 위험 국가 고객 규모, 국외점포 및 외환거래 규모, 전자금융 거래 규모, 가상계좌 거래 규모, 고객당 현금거래 규모 등과 같은 고유 위험을 평가하게 되고, 운영 위험은 회사의 징계 실적, 이사회 경영지마 보고 실적, 임직원 교육 실적, 독립적 감사 수행 실적, 그다음에 AML 전담 인력 규모 등을 대응 능력과 대응 실적을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어, 코피우의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피우 모델은 그 A 컨설팅사와는 다르게 투 팩터 모델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먼저 위험 평가 기준을 수립을 해서 고위험 국가 및 개인 단체를 식별하고 MLTF 위험을 식별하며 관련 법령 재개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위험 평가 기준 수립은 위험 평가 기준을 수집하고 위험,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 재개정에 트레이스합니다. 그다음에 위험 식별은 업무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기관별 AML 체계의 결과 분석, 업무의 MLTF 위험을 도출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도출을 하게 되면
위험 지표를 정의하게 됩니다. 위험 지표는 위험 기반 및 위험 지표의 정의, 그다음에 산출 평가 방법의 기술, 그다음에 지표를 근거로 해서 정보를 매핑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위험 평가 모델을 정의를 하고 위험 분류 및 계층을 매칭하고 가중치를 설정하며 보고 대상 업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위험 관리 이행 평가를 하게 되고 고유 위험을 보고하고 그 위험 관리에 대한 이행 평가를 피드백, 평가 피드백, 검사, 교육 등으로 이제 구성되는 복합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 계정 발급 절차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내에서의 그 가상계좌 접수 창구는 펀뱅킹 비즈니스라는 파트가 되고 그 파트와 ITIS 파트, 그다음에 AML 파트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으로 어, 사업 목적 및 적정성 점검, 정보보호 점검, 그다음에 AML 점검 등을 하게 되며 필수 검토 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기술되어 있는 예치금 구분 관리, 신고 불수리 요건, 그다음에 가상계좌 이용 계약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고객별 거래 내역 분리, 정보보안 업무 규정, 그다음에 AML 위험 식별 분석 평가 행위, 그다음에 코피오 업무 규정에 따른 적정한 업무 규정 준수 여부, 그다음에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